안녕하세요. 송동욱입니다. 예. 이번 세션은 컨테이너를 사실은 이제 사용하는 입장은 아니고요. 컨테이너를 이제 만드는 입장, 개발하는 입장에서 컨테이너 이미지를 만들 때 그 안에 이제 설정을 주입을 해야 되는데 그 설정을 주입하는 방법에 대해서 저희들이 실질적인 이렇게 저희들이 컨테이너를 좀 많이 만들었어요. 많이 만들면서 저희들 이제 솔루션들을 배포하기 위해서 컨테이너를 이제 실질적으로 개발을 하고 있는데 개발하면서 이게 얻어진 노하우를 공개하는 거고요. 이게 이제 사실 이제 저만 알고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한테 공개하는 거니까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목이 컨테이너의 초기 설정을 효과적으로 주입하는 방법이고 이제 powered by Go Emplate라고 돼 있는데 저게 어떻게 읽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게 발음이 보통은 이제 우리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나 그런 것들이 좀 특이한 그런 스펠링을 가지고 있으면 발음을 잘 적어놔요. 근데 쟤들은 발음을 안 적어놨더라고요. 그래서 곰플레이트라고 읽어야 되는지 고엠플레이트라고 읽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저거를 이용해서 우리 컨테이너를 개발할 때 초기 설정을 좀 효과적으로 주입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 전에 이제 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저는 현재도 현역 개발자라고 본인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주장을 하고 있는데 남들이 인정을 하든 안 하든 저는 이제 개발자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쓰인 방법들은 이제 제가 이렇게 오픈 소스를 이용을 해서 나름대로 이제 개발한 그런 방법들이고요. 저는 컴퓨터 정보통신공학을 전공을 했고요. 네트워크 모빌리티를 전공을 했어요. 이 네트워크를 이제 네트워크 개별의 단말이 이동을 하는 게 아니고 네트워크 통째로 이동하는 그런 분야를 공부를 하고 이제 ITF 쪽에 워킹그룹에 우리 표준 문서라고 하죠. 표준 문서도 이렇게 제안을 하고는 했는데 제가 공부할 때 활동했던 워킹그룹은 이미 폭파가 됐습니다. 네트워크 모빌리티 워킹그룹이었는데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현재 스피타 주식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이제 저희는 이제 카프카 오픈소스 카프카 모니터링 관리 운영 도구를 개발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카프카 전반적인 기술 지원을 해드리고 있어요. 프로페셔널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저는 이제 CCAAK하고 CCDAK를 2020년도부터 받아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발표 내용은 컨테이너에 설정을 주입하는 방법이고요. 이게 이제 컨테이너를 실행할 때 처음에 이제 컨테이너 이미지에서 파드로 생성하거나 컨테이너로 생성할 때 그때 이제 설정들을 자기가 어떻게 작동을 해야 되는지 그런 설정들을 사실 이제 우리가 컨테이너를 쓰다 보면 외부에서 막 주입하잖아요. 그러면 주입을 하는데 그 주입된 설정을 받아서 내가 어떻게 행동을 결정하게 되는데 그런 이제 주입된 설정을 어떻게 특히나 여기서 얘기하는 건 설정 파일로 생성을 하는 거예요. 설정 파일로 어떻게 잘 생성을 해서 애플리케이션이 그 설정을 읽어서 동작을 하게 하는지 그런 거에 대한 내용이고요. 저희 일반적인 접근 방법의 예제를 좀 예제를 보여드릴 거예요. 요거는 오픈 소스에 많이들 있는 내용들이고 가져와서 어떻게들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게 얼마나 무식한 방법인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저희들이 이제 생각하는 고엠플레이트, 곰플레이트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이 도구를 쓰면은 어떻게 좀 우리가 일을 좀 덜 하고 좀 더 이렇게 스마트하게 그 애플리케이션의 설정 파일을 생성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제가 이런 방법들을 고민하고 이제 만들어내고 요런 작업들을 하게 된 이유가 게을러서 그래요. 일을 많이 하기 싫어서 저는 좀 똑똑하게 일을 시키고 좀 안 보이는 곳에서 숨어서 노는 거 이런 걸 좋아하기 때문에 이런 방법들을 만들게 됐고요. 저희들만의 비법을 공개하게 될 겁니다. 컨테이너에 설정을 주입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간단한 게 이제 이미지를 빌드할 때 미리 넣어놓는 거죠. 스태틱한 파일로 미리 설정 파일을 넣어놓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이제 컨테이너가 여러 가지 다양한 환경에서 작동을 하지는 못하고 한 가지 고정된 어떤 작동을 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커맨드 라인 파라미터로 전달하는 방법, 환경 변수로 이제 전달하는 방법. 그리고 설정 파일을 아예 이제 외부에서 볼륨으로 연결해서 파드에다가 붙여주는 이런 방법들, 컨테이너에다 붙여주는 이런 방법들이 있죠. 그리고 이제 K8S에서 얘기하는 컨피그 맵. K8SS 컨피그 맵은 결국은 이제
우리 파드에다가 볼륨으로 연결하거나 아니면 파드에 이제 환경 변수로 주입을 하거나 아니면 커맨드라인 파라미터로 주입을 해야 되는, 결국은 앞에서 했던 똑같은 방법들을 컨피그 맵이란 그 K8S의 구조를 이용을 하는 그런 것밖에 안 되는 거죠. 똑같은 거예요, 결국. 그래서 이제 우리가 컨테이너에 이미지를 미리 주입을 하게 되면 하는 방법은 가장 간단한 방법이죠. 그래서 이제 애플리케이션 실행에 필요한 설정을 미리 작성을 하고 애플리케이션도 이제 만들어 가지고 컨테이너 파일을 만들 때, 컨테이너 이미지를 만들 때 미리 집어넣는 거죠. 여기에는 이제 우리가 그 도커 파일에 보면 add나 아니면은 copy나 이런 명령을 이용을 해서 미리 이제 만들어진 설정 파일을 주입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카피나 add의 차이점은 아실 테고, 이게 뭐 카피는 로컬 파일을 카피해서 넣는 거고, add도 마찬가지로 로컬 파일을 집어넣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add가 차이점이 로컬에 만약에 URL에서 파일을 다운로드 할 수도 있고, 로컬에 타르로 묶인 파일은 압축을 해제해서 자동으로 집어넣어 줍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우리가 그 컨테이너 이미지를 만들 때 URL에서 파일을 가져오는 그런 케이스들이 좀 있어요. URL에서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때 add라는 명령을 쓰면 좋은 게, 다른 CURL이라는 도구나 뭐가 wget이라는 도구, 그런 것들을 안에 이제 컨테이너 안에 설치를 안 해도 돼요. 그래서 조금 더 유리한 장점이 있고요. 이 스택이 좀 작아지죠. 컨테이너 이미지가 좀 작아지는 장점이 있고요. 그래서 저는 add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고엠플레이트 같은 도구는 add를 이용해서 이제 우리 파드에다 추가를 하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커맨드 라인 파라미터를 이용을 해서 컨테이너에다가 이제 컨테이너를 기동할 때 우리 환경을 주고 그 환경을 읽어서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하게 어떤 이제 뭐 주어진 동작을 하게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에 예제를 보면 도커런으로 커맨드 라인 파라미터를 전달하는 방법이고요. 여기서 이제 print env라는 명령, 컨테이너 안에 명령을 실행할 때 호스트 네임, 홈, 뭐 이런 파라미터를 줘가지고 print env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어떤 동작을 하도록 이렇게 명령을 줄 수 있습니다. 왼쪽 아래는 우리 도커 컴포즈에서 이런 커맨드 라인의 파라미터를 전달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커맨드라는 이제 도커 컴포즈도 야물 형태로 이제 파일이 컴포즈 파일이 돼 있는데, 거기에 이제 우리 커맨드 항목에다가 이런 리스트 형태로 이런 커맨드 라인에 들어가는 명령들을 쭉 나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얘는 이제 K8S에서 우리 이거는 예제를 가져온 겁니다. 이게 쿠버네티스 예제 중에 파드의 커맨즈 야물이라는 이런 이제 그 공식 홈페이지에 도큐멘트에 이런 예제 파일이 있습니다. 이 예제 파일에서 가져온 거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커맨드 라인에 아규먼트를 전달할 때 맨 아래에서 두 번째 줄에 보면은 args 아규먼트의 약자고요. 여기에 이제 리스트 타입으로 이제 커맨드 라인 파라미터들을 인자들을 주게 되죠. 환경 변수가 가장 일반적으로 이제 사용하는 방법이고요. 환경 변수를 집어넣게 되면 파드 안에 그 오퍼레이팅 시스템 환경에 이제 환경 변수 값이 잡히게 되고요. 그 값을 사실 애플리케이션에서 읽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우리 시작 스크립트들이 있죠. 엔트리 포인트 스크립트나 아니면 이제 초기화하는 스크립트들이 이런 환경 변수 값들을 읽어갖고 우리 설정 파일들을 생성하게끔 보통은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 변수를 이용해서 어떤 이제 인자 값을 프로그램의 설정 값을 전달하는 게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고요. 도커런에서 보면은 이 옵션을 이용을 해서 거기에 환경 변수를 지정을 해줄 수 있고요. 그리고 도커 컴포즈도 마찬가지로 도커 컴포즈에서는 그 environment라는 항목에 리스트 형태로 그 환경 변수 값을 넣어서 이렇게 기동을 하게 되면 이 환경 변수 값이 컨테이너 안에 OS 환경에 환경 변수로 잡히게 됩니다. 그러면 그 환경 변수 값을 우리 자바 애플리케이션에서 읽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쉘 스크립트에서 읽어가지고 실행 파일을 만들 수도 있고, 그렇게 이제 컨테이너에다가 이런 설정 값들을 전달을 하게 되죠. 마찬가지로 오른쪽은 쿠버네티스에서 가져왔습니다. 쿠버네티스 홈페이지에서 가져온 예제이며,
이게 인젝트 env path라는 이런 이제 예제인데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env라는 항목의 이런 리스트 형태로, 그죠? 네임의 환경변수 키 값을 주고 밸류에 그 환경변수가 가지는 값을 이렇게 해서 설정을 해서 전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른 방법으로 그 설정 파일을 아예 외부에 컨테이너 외부 호스트나 그죠? 그런 파일 시스템에다가 파일을 만들어 놓고 얘를 볼륨으로 붙여주는 이런 방법들을 또 쓰죠. 근데 이제 이런 방법들을 쓰면 사실 이제 그 컨테이너 자체가 포터블 하지가 않아요. 포터블 하지가 않아서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근데 좋은 방법은 아닌데 그 컨테이너 자체가 이런 설정밖에 지원을 안 하면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컨테이너를 좀 잘 만들어야 돼요. 좀 이게 설정을 손쉽게 주입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지 그 컨테이너들이 이런 디펜던시가 걸리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볼륨으로 연결하는 방법은 왼쪽에 도커 컴포즈 파일입니다. 도커 컴포즈 파일에 보면 볼륨스라고 돼 있고요. 여기 이제 세 번째 볼륨스 세 번째 항목에 보면 그 현재 디렉토리 밑에 configure한 디렉토리를 그죠? 그 컨테이너 안에 etc nginx conf-d 이렇게 연결을 해서 요 이제 그 호스트에 있는 config 디렉토리 밑에 있는 파일들을 전부 다 이렇게 연결을 하게 되죠. 이렇게 하면은 그 설정 우리 호스트에 있는 설정 파일들을 다 컨테이너 내부로 이렇게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줄 수 있습니다. config 맵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결국은 이제 볼륨으로 연결하거나 아니면 환경 변수로 전달을 하거나 아니면 커맨드 라인 파라미터로 이렇게 전달하는 그런 형태고요. 이게 이제 config 맵의 예제인데요. config 맵의 예제도 당연히 쿠버네티스 홈페이지에서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뭐 제가 이렇게 일부러 오늘 세션을 위해서 일부러 만든 예제도 아니고요. 공식적으로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는 그런 예제입니다. 그래서 보면 config 맵에 보면 이제 왼쪽이 config 맵이고요. 오른쪽이 이제 컨테이너 파드인데요. 왼쪽에 이제 config 맵의 데이터에 보면은 데이터에 플레이어 이니셜 립스 뭐 요거는 뭐 게임 같은 거 봐요. 그래서 이제 플레이어의 초기 생명값 뭐 이런 거 있죠. 그죠? 코인 3개 넣냐, 5개 생명이 있느냐 뭐 이런 거고요. 이 값하고 이제 이게 어떻게 파드에서 매핑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예제고요. 그래서 데이터의 키값이 오른쪽에서 보면 네임의 플레이어 이니셜 립스 위에 보면 env라고 되어 있죠. env 항목에 들어가는 거예요. 저게 이제 우리 환경 변수로 넘어가게 되는 거고요. config 맵의 값이 이제 환경 변수로 파드 안에서는 환경 변수로 넘어가는 거죠. 환경 변수로 넘어가는 거고요. 그리고 value from config map key reference가 게임 데모 이렇게 돼 있고 게임 데모란 이제 config 맵에서 저 키가 플레이어 이니셜 립스를 가지고 오는 거죠. 이렇게 매핑이 되는 거고요. 볼륨 같은 경우에는 볼륨은 조금 더 복잡해요. 볼륨은 이제 그 아랫 부분에 보면 그 파일 like keys라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game properties라는 파일 내용이 있고요. 아래 그리고 유저 인터페이스 프로퍼티즈라는 이런 이제 파일의 아래에는 이제 파일 내용이 있어요. 이 파일을 이제 볼륨으로 매핑을 해요. 먼저 볼륨으로 매핑을 하고요. 볼륨 매핑한 거를 이제 볼륨 마운트로 우리 파드에다가 마운트를 하게 되죠. 지금 마운트 포인트는 config 아래에 마운트를 하고 그렇게 되면 이제 config 디렉토리 아래에 파일 2개가 생성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마운트를 해서 결국은 이제 외부 설정 config 맵을 환경 변수로 매핑을 하거나 커맨드 라인 파라미터로 넘기거나 아니면 볼륨으로 매핑을 해서 이렇게 그 컨테이너 안에다가 그 컨테이너에 그 애플리케이션이 작동하는 그런 환경을 지정해 줄 수 있다는 그런 얘기고요. 이건 이제 예제입니다. 예제는 이 예제도 이제 제가 일부러 만든 건 아니고요. 가져온 겁니다. 이 예제는 주키퍼라는 도커
도커 공식 이미지가 있습니다. 도커 허브에 가서 주키퍼를 검색해 보면 주키퍼 오피셜 이미지, 도커 허브 오피셜 이미지라는 게 있어요. 그 오피셜 이미지의 태그를 따라가 보시면은 GitHub에서 소스 코드를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소스 코드를 좀 보면은 왼쪽에 있는 부분이, 왼쪽에 있는 표가 주키퍼 도커 공식 이미지에서 지원하는 환경 변수 값들입니다. 그래서 이 주키퍼 컨테이너를 띄울 때, 실행을 시킬 때 이런 환경 변수들을 설정해서 주키퍼 컨테이너를 기동을 하면은 지정된, 내가 지정한 대로 작동을 하게끔 그렇게 할 수 있는 환경 변수들이 나열이 되어 있고요. 이거는 홈페이지 가보시면 보입니다. 보이고요. 이게 이제 오른쪽의 이미지가 뭐냐면 이게 이제 소스 코드인데요. 실제적으로 이제 이런 환경 변수가 넘어오면은 얘를 가지고 설정 파일을 만들어요. 얘가 설정 파일을 아주 무식한 방법으로 만들죠. 무식한 방법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보면 15번째 라인에 보면 echo 데이터 dir 해가지고 주 데이터 dir 요 환경 변수에 설정된 값으로 저런 15번째 줄처럼 저런 키값, 그러니까 이게 데이터 dir이라는 키값, echo 뒤에 있는 소문자 데이터 dir 저 키값이 주.cfg 안에 들어가는 환경 설정 파일의 키입니다. 그래서 주키퍼에서 사용하는 설정 파일의 키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전체적으로 15번째 라인부터 16, 그죠? 18, 19, 20 뭐 이런 미리 지정된 환경 변수 그 키값을 매핑을 해가지고 쟤를 결국은 13번째 라인, 결국 맨 아래에 보면은 쟤를 이제 config라는 그 파일로 쓰거든요. 저 가로 안에 15번째 라인부터 26번째 있는 라인에 있는 이제 출력된 echo, 이게 화면에 출력하는 값이죠. 화면 출력이 아니고 실질적으로는 이제 그 주.cfg란 파일로 쓰게 됩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에는 환경 변수 값을 이제 이렇게 미리 우리가 어떤 값들을 지원할 건지 지정해 놓고 수십 개든 수백 개든 환경 변수 키가 되게 많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미리 이제 우리가 골라 가지고 얘를 파일로 써주는 쉘 스크립트를 다 만들어요. 이렇게 하면은 가장 간단하게 만들 수 있어요. 복잡하지도 않고. 근데 이제 설정 항목이 많아지거나 아니면 이제 새로운 설정 값이 추가되면은 우리가 쉘 스크립트를, 그죠? 도커 엔트리 포인트 스크립트를 다 고쳐야 되죠. 고쳐야 되고 이런 작업들이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는 않고 이게 이제 오타가 생기면은 좀 문제가 좀 디버깅도 좀 힘들어지고요.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얘는 이제 또 다른 방법인데요. 결국은 매개체는 환경 변수입니다. 이제 매개체는 환경 변수인데 이건 엔진엑스 도커 공식 이미지입니다. 이것도 이제 따라가 보시면은 이 소스 코드를 발견할 수 있는데 얘는 어떤 식으로 작동을 하냐면 왼쪽에 있는 그림처럼 제일 처음에 도커 엔트리 포인트가 불려집니다. 얘가 불려지고요. 얘가 이제 도커 엔트리 포인트.d라는 디렉토리에 파일들이 있는지 확인을 해요. 파일들을 쭉 확인한 다음에 이 파일을 순서대로 실행을 시켜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그 앞에 번호가 붙어 있죠. 번호가 붙어 있는 순서대로 보통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10번에 listen on IPv6 by default 뭐 이런 쉘 스크립트가 있고요. 쭉 가다 보면은 제가 이제 박스 쳐놓은 보라색 박스 쳐놓은 4번 항목에 보면은 얘가 env subst on template.sh라는 게 있어요. 이 스크립트가 실행이 되는데요. 얘가 뭐냐면 이제 env 환경 변수를 substitution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매핑한다는 얘기거든요. 치환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템플릿 파일이 따로 있습니다. 템플릿 파일에서 환경 변수 값으로 환경 변수 키 값으로 되어 있는 애들을 이제 환경 변수에 설정된 값으로 다 매핑을 해서 파일을 만들어 주는 게 요 20번 요 env subst on template
.sh 요 스크립트인데요. env subst라는 요 이제 명령이 있어요. 리눅스에 이런 명령이 있고 이 명령이 substitution을 해주는 거예요. 치환을 해주는 환경 변수를 이제 실제로 들어있는 값으로 치환해 주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아래쪽에 그림에 보면 인풋이 있고 아웃풋이 있는데요. 인풋이 템플릿의 일부분입니다. 템플릿의 일부분이고 여기에 박스 쳐놓은 거 중에 뭐 로그라든지 서버라든지 이런 이제 환경 변수가 있는데 이 환경 변수를 이제 아웃풋 파일로 치환해서 출력을 해줍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제 엔진엑스 설정 같은 것도 특정한 값들을 넣어서 환경 변수 파일을 만들어주는 그런 형태로 만들 수 있죠. 그래서 우리 그 오른쪽에 있는 거는 그 앞에서 얘기한 이 스크립트 env subst on template이라는 스크립트의 일부분이고요. 여기서 결국은 이제 호출하는 게 env subst라는 리눅스 명령어입니다. 이게 이제 복잡한 형태의 설정 파일을 생성할 수 있지만 특정 변수 값에 따라서 이제 다양하게 조절하기는 힘들고요. 좀 뭐 예를 들면 또 우리 그런 거는 이터레이션 같은 거는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반복을 하거나 루프를 돌리거나 그런 것들은 굉장히 어렵고요. 그리고 이제 얘는 그 주키퍼의 빈나미 이미지입니다. 저는 이제 카프카 쪽 이미지를 만드니까 카프카 쪽 이미지에서 제일 유명한 이미지가 이제 빈나미 이미지거든요. 빈나미에서 만든 이미지고 혹은 이제 스트림지에서 만든 이미지인데 이거는 이제 빈나미 예제를 가져왔어요. 빈나미 예제를 가져왔는데 그 지금 왼쪽에 보이는 리스트가 빈나미 이미지에서 지원하는 환경 변수 키 값들입니다. 굉장히 많죠. 굉장히 많고 이것보다 사실은 더 많아요. 주키퍼에서 환경 변수가 이것보다 훨씬 많은데 오른쪽에 있는 거는 제가 일부분만 발췌를 했어요. 이제 이 환경 변수에 따라서 어떻게 설정 파일을 만드는지 그 일부분인데요. 이 쉘 스크립트가 libjukiper.sh라는 이제 파일인데 얘가 환경 설정 파일을 만들어줘요. 만들어주는 애인데 얘가 583라인짜리 쉘 스크립트입니다. 583라인짜리 쉘 스크립트인데요. 쉘 스크립트는 디버깅이 아주 까다롭습니다. 도구가 없어요. 도구가. 좋은 도구도 없고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는 그 트레이스 툴도 없고요. 그래서 굉장히 오류가 한 군데 있으면 굉장히 까다롭고요. 사실은 저희가 분석해 보면 그 카프카 이미지에는 실제로 키 값을 잘못 쓴 경우가 있어요. 잘못 쓴 경우가 있어서 설정 파일이 물론 이제 설정 파일의 키 값이 무시가 되긴 해요. 무시가 되긴 하는데 왜냐하면 자기가 모르는 키 값이면 무시를 해버려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하는 대로 설정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 키 값을 가지고 내가 의도한 대로 설정을 해야 되는데 잘못된 키 값으로 변환이 돼서 설정이 안 되는 경우 그거는 이제 분명히 버그죠. 그런 케이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엠플레이트 곰플레이트 어떻게 발음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고엠플레이트를 소개해 드리는 거고요. 얘는 이제 홈페이지의 얘기로는 템플릿 렌더러입니다. 템플릿 렌더러고요. 데이터 소스를 여러 가지를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이슨 데이터 소스나 아니면은 야물 혹은 EC2의 메타데이터 뭐 이런 데이터 소스들을 지원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다양한 데이터 소스를 쓸 수 있다. 이런 게 장점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게 다양한 템플릿 렌더링 도구가 당연히 있을 거예요. 오픈소스로 굉장히 많이 있고요. 여러 가지 이제 뭐 무료로 쓸 수 있는 도구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편리한 도구들이 많이 있을 텐데 요 고엠플레이트를 우리가 채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은 이 고엠플레이트가 고랭에서 고템플릿 패키지 기반입니다. 그래서 헬름하고 매우 유사합니다. 그냥 제가 생각할 때는 99% 유사하다고 생각되는데 그냥 여기 90%라고 적었어요. 좀 보수적으로 적었는데 90% 이상 유사합니다. 그래서 배워놓으면은 그죠? 헬름 차트는 비슷하니까 공부를 많이 하기 싫어서 이런 이제 저도 이제 공부를 되게 오래 한 사람인데 그러다 보면 꼼수만 늘어요. 그래서 최대한
손 안 대고 코 풀고 싶고 막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고엠플레이트 예제인데요. 고엠플레이트 예제고 첫 번째 예제가 보면은 이제 여기 우리 중괄호라 그러나요? 저걸 중괄호라 그러죠. 중괄호 두 개를 써가지고 고엠플레이트 끝에 저기 중괄호 닫는 거 두 개가 있는 게 저게 의미가 있는 겁니다. 얘들이. 이게 헬름 차트에서도 비슷한 거 보셨을 거예요. 중괄호 두 개 열고 거기에 이제 템플레이팅에 관련된 명령어를 넣고 닫으면은 제가 이제 실행이 되는 거예요. 그럼 .env 해서 유저 하면은 env 환경변수에서 유저 끌고 와서 저기다 뿌리는 거예요, 그냥. 매핑해 주는 거죠. 그래서 뭐 나중에 헬름 차트하고도 비교를 할 건데요. 헬름 차트하고 거의 유사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루프에 관련된 거나 아니면 이제 우리 그 조건문이나 뭐 그런 것들도 거의 비슷하고 제어문이라고 그러죠. 제어문도 거의 비슷하고요. 그래서 상당히 편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제 보면은 이제 그 MUL 67 돼 있는데 저거는 그냥 곱하기입니다. 곱하기. 멀티플이죠. 곱하기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다음 세 번째 예제는 레인지는 포문 같은 거죠. 포문.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템플레이팅이 되고 또 이제 첫 번째로 제일 중요한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헬름하고 비슷하다. 우리 어차피 이제 컨테이너 환경을 하게 되면은 이제 그 로컬 환경에서 도커 뭐 올리고 파드맨 올리고 그래서 컨테이너 하나씩 실행하고 그런 것도 할 텐데 결국에는 이제 쿠버네티스로 가야 되죠. 쿠버네티스로 가야 되면 헬름 차트나 이런 것들은 좀 알아야 되고 그러면 이제 시간 중복 투자를 줄이기 위해서 최대한 비슷한 거를 쓰는 게 좋겠다. 저희는 이제 컨테이너도 개발하지만 헬름 차트도 같이 개발하니까 최대한 겹치는 이런 것들을 찾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환경 변수 케이스를 우리가 고엠플레이트로 이게 예제를 만들어 보면은 그냥 이렇게 됩니다. 아까 주키퍼 예제인데요. 주키퍼에서 아까 에코 어쩌고저쩌고 막 했던 거를 이런 식으로 그냥 데이터 DIR는 우리 이제 템플레이팅 언어죠. 가로 열고 그죠? 가로 열고 .env 주 데이터 dir 이런 식으로 하면은 파일이 그냥 만들어집니다. 간단하게 만들 수 있죠. 그래서 밑에 명령어는 고엠플레이트를 템플레이팅 하는 거예요. 주 cfg.tmp를 이제 그죠? 템플레이팅 해서 템플릿 렌더러죠. 렌더링 해가지고 주.cfg로 출력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한 가지 환경 변수 이름에는 마이너스 기호를 사용하면 안 돼요. 환경 변수 이름에는 다 언더스코어로 하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환경 변수 보통 이제 컨테이너에 환경 변수 값을 넣을 때 이렇게 이제 단어들을 언더스코어로 구분한 이유가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게 된 거고요. 그래서 그 적절한 처리가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고엠플레이트하고 같이 쓸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좋은 기법 중에 하나가 쉘 파라미터 확장이라는 기법이 있습니다. 쉘 파라미터 확장은 여기 지금 왼쪽 메뉴에 보시듯이 달러기호 스트링이죠. 달러기호 우리 꺽쇠 하나 열고 그죠. 중괄호 하나 열고 느낌표 프리픽스 에스타 닫고 이렇게 하면은 요 프리픽스로 시작하는 모든 환경 변수 키 값들을 다 나열해 줍니다. 예를 들면 아까 앞에 페이지에서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주 언더바로 시작하는 이런 환경 변수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컨테이너에는 자기만의 프리픽스가 있어요. 환경 변수를 집어넣을 때 쓰는 MySQL 언더바, 혹은 주 언더바, 이런 식으로 자기만의 이제 엔진엑스 언더바, 이런 식의 자기만의 프리픽스가 있는데 그 프리픽스로 시작하는 모든 환경 변수의 키 값들을 쭉 나열해줘요. 그러면 내가 미리 환경 변수 어떤 것들을 정할지, 어떤 것들을 이렇게 변경할지, 매핑할지 이런 것들을 안 정해도 됩니다. 그래서 미리 내가 디파인을 하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새로운 환경 변수가 늘어나면 주 언더스코어 붙이고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런 식으로 이런 쉘 파라미터 확장이라는 이런 기법들을 쓰면은 내가 이렇게 리스트로 미리 환경 변수 어떤 것들을 쓰겠다라고 환경 변수 키 값을 정의하지 않아도 돼요. 저희는 이런 기법들을 쓰고요. 그래서 이제 요렇게 하면 프리픽스로 시작하는 모든 환경 변수 키를 IFS가 그 인터널
그 필드 세퍼레이터라고 보통은 이제 빈칸 하나예요. 빈칸으로 딱 구분을 해서 리스트를 쫙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쉘 파라미터 확장을 이용하면 미리 목록을 정의할 필요 없고 특정 프리픽스를 시작하는 모든 환경 변수를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아래 예제를 보시면 이게 이제 쉘 스크립트인데 포문을 이용해서 이렇게 이제 그죠? 달러 가로 열고 느낌표 주 언더스코어 에스타 닫고 이렇게 하면은 주 언더스코어로 시작하는 모든 환경 변수를 쭉 나열해 주고요. 얘를 포문의 키로 받아 가지고 이제 하나씩 처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오른쪽은 뭐냐면은 주키퍼 아까 공식 이미지에 도커 파일에 들어가 있는 env 미리 디파인된 env거든요. 보통은 이제 이런 식으로 그 디폴트 값들은 미리 이렇게 도커 파일에 env로 심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컨테이너를 기동할 때 바꾸고 싶은 거 바꾸고 이런 식으로 도커 컨테이너도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스크립트도 만들고 그렇게 만들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른쪽에 그 아래 우리가 이제 그 쉘 스크립트 예제는 오른쪽에 이렇게 env로 정의했던 이런 키 값들이 이렇게 이제 컨테이너 안에서 요 명령 for 쉘 명령을 돌려보면 저렇게 쭉 리스트가 된다는 그런 예제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저희가 이제 만든 방법 중에 하나가 요 두 개를 섞어서 쓰는 겁니다. 섞어서 쓰면 쉘 파라미터 확장이랑 고엠플레이트를 섞어서 쓰면은 이렇게 간단한 게 돼요. 간단한 게 된다는 게 지금 왼쪽에 상단에 있는 박스 안에 있는 게 이제 템플릿이거든요. 그래서 고엠플레이트의 템플릿 파일입니다. 템플릿 파일이고 저렇게 이제 그 컨피그 데이터 소스 이제 stdin으로 받아올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위에 명령어를 보면 echo 아까 이제 그 쉘 파라미터 확장을 했죠. 주 언더스코어로 시작하는 모든 키들을 확장을 해가지고 걔 리스트를 만들어서 파이프로 넘깁니다. 파이프로 이제 고엠플레이트로 넘기고요. 고엠플레이트로 넘기는데 고엠플레이트 맨 끝에 보면은 config -d가 데이터 소스예요. 데이터 소스를 어디서 받을 거냐? stdin에서 받고요. 스탠다드 인풋으로 받고 그 앞에는 얘를 config란 이름으로 줄 거다. 이렇게 config란 이름으로 이제 데이터 소스를 만드는 겁니다. config란 이름으로 데이터 소스를 만들고 걔를 이제 요 템플릿 안에서 받는 거예요. 첫 번째 줄에서 config를 다시 받죠. 데이터 소스 config를 config란 요런 변수로 받아요. 요 안에 템플릿 안에 있는 것들은 이제 헬름 차트를 좀 하셨으면은 되게 익숙하실 텐데요. 변수 선언하는 거죠. 그냥 config란 변수를 선언해 가지고 이제 아까 쉘 파라미터 확장한 것들을 다 받았고요. 저 안에는 이제 아까 그 주 언더스코어로 시작하는 그 environmental variable 환경 변수의 키 값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얘들을 우리는 받아가지고 그 스플릿을 하는 거예요. 쭉 문자열 하나로 들어오니까 얘를 빈칸으로 스플릿을 하면은 리스트가 돼요. 리스트가 되면 두 번째 줄에서 envs는 리스트가 만들어지고요. 리스트를 만들면 우리가 이제 이터레이션을 할 수 있죠. 하나씩 루프를 돌릴 수 있습니다. 루프에서 하나씩 꺼내가지고 키를 envs에서 꺼내와요. 키를 가져왔으면 걔를 이제 밸류 값을 getenv의 getenv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고엠플레이트에서 제공하는 함수인데요. 그 함수를 통해서 키 값을 던져주면 그 키 값에 들어있는 밸류 값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마지막 줄 앞에서 보면 이제 키는 밸류 이렇게 하면은 키 값하고 밸류 값하고 이렇게 파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 결과가 고엠플레이트를 돌리면 오른쪽 아래가 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제 이거는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아니죠. 왜냐하면 얘가 필요 없어요. 주 콤프 dir이랑 주 로그 dir 요거는 사실 이제 주.cfg 파일에 들어가는 내용이 아니니까 필요가 없고요. 그리고 이제 그 두 번째 줄 데이터 dir 우리가 이제 앞에서 만들어진 거는 주 데이터 언더스코어 dir 그 env 그죠? env 키값 환경 변수의 키값이 그대로 들어갔는데 저거는 사실 주 cfg에서 읽혀지는 내용이 아니니까 필요가 없거든요. 그럼 이걸 어떻게 이제 우리가 바꿀 거냐?
그래서 이제 위에 똑같은 명령으로 템플릿을 조금 추가했습니다. 색깔이 좀 있는 부분이 추가된 부분인데요. 키를 우리가 이제 그 주 언더스코어를 트림 해버립니다. 트림 해버리고요. 트림 프리픽스 해버리면 제가 날아가 버리겠죠. 그 다음에 얘를 이제 언더스코어를 전부 다 빈칸으로 리플레이스를 합니다. 그 주 언더스코어 맨 앞에 건 프리픽스는 날아갔고 뒷부분에 이제 그 언더스코어를 전부 다 빈칸으로 리플레이스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캐멀 케이스로 바꿔요. 캐멀 케이스로 바꾸면은 이렇게 됩니다. 오른쪽 아래처럼 이렇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케이스에 대해서 아시다시피 그 우리가 지금 처음에 환경 변수 값은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요것들을 섞어서 쓰시면은 가베지는 우리 이제 스킵을 통해서 걸러낼 수 있습니다. 근데 남아있는 것도 좀 있어요. 남아있는 거는 설정이 캐멀 케이스, 점 캐멀 케이스 형태로 돼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연구하시다 보면은 쉽게 하실 수 있어요. 사실은 이제 거의 대부분의 비밀은 다 이제 알려드린 거고요. 그리고 설정 파일은 여러 가지 형태가 있고 야물, 제이슨, TOML 이런 것들도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헬름하고 비교해 보면은 거의 유사하고요. 저는 90% 이상 유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부족해서 저는 이제 시간이 많이 남을 줄 알았는데 죄송합니다. 좀 제가 설명을 좀 길게 해드려가지고 질문 있으시면 나중에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제가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